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I lost my job! I'm banned from TikTok! They just fired me! And the police are doing nothing! This is a man's world! I'm the victim! I'm the victim! 자, 살벌하죠. 자, 남자들의 세상에서 내가 피해자인 거야. 똑바로 기억해. 내가 피해자인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언니가 틱토커입니다. 틱토커. 미국에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한국에는 인스타그램 릴스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틱톡이 미국에서는 숏폼의 최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틱토커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뭐 챌린지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이 언니가 올리비아라는 틱토커입니다. 그리고 뉴욕주 오스위고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2학년 3반 23살 언니입니다. 그리고 올리비아는 DoorDash, 그러니까 미국판 배달의 민족 앱으로 음식을 배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언니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때는 2025년 10월 12일 밤 11시 15분경에 오스틴이라는 한 남성이 햄버거 세트 메뉴를 배달시키는 주문을 넣습니다. 띵동! 올리비아는 배달을 수락하고 음식을 픽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 차에서 내려서 주문자의 집으로 걸어가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올리비아의 주장에 의하면 주문자의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열려있는 현관문으로 집안 광경을 목격한 올리비아는 순간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리비아가 본 것은 바로 주문자 오스틴이 아랫도리를 완전히 까고 유기농 고구마와 맥반석 계란 2개를 완전히 드러낸 채 거실 소파에서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뻗어 있었습니다. 순간 올리비아는 당황스러움을 느낀과 함께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주문자가 음식을 문 앞에 놓아두라고 주문서에 명시했고 음식 주문이 접수된 지 불과 15분 만에 올리비아가 도착을 했는데 그 추운 밤 오스틴의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는 건 여성 배달원인 올리비아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남성이 야추를 드러내는 성추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리비아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현관문 바깥에서 자신을 포함한 오스틴의 모습을 비디오로 녹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녹화를 끝낸 올리비아는 현장을 떠났고 그날 밤 자신이 배달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틱톡에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사건 다음 날 올리비아는 경찰에 신고를 찌르게 됩니다. 잔뜩 흥분한 올리비아의 경찰은 오스틴을 찾아가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올리비아를 진정시킵니다. 이렇게 올리비아가 경찰에 수사 요청을 진행하는 시점에서 틱톡에 올라온 영상은 삽시간으로 바이럴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올리비아가 당한 황당한 사건에 대해서 위로와 지지를 보내게 되고 올리비아는 계속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틱톡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2일 후에 올리비아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DoorDash 배달 앱 계정이 비활성화되었다는 통보 이메일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틱톡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나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것들이 내 계정을 정지를 시켰네? 계정 정지시킨 이유는 말도 안 해주고 있어. 아니 내가 추행을 당했는데 그걸 틱톡에 올렸다고 나를 정지시킨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경찰은 아무 도움 안 돼. 나는 직장을 잃었다고. 내 유일한 돈줄이라고. 이건 남자들의 세상이야. 나는 피해자라고. 똑바로 기억해. 나는 피해자야. 라면서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틱톡 영상에 토로하게 됩니다. 이렇게 올리비아가 자신의 상황과 입장에 대한 틱톡을 올릴 때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인 올리비아를 위로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올리비아의 영상들은 날개를 달고 바이럴을 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11월 10일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이 되었을 무렵 올리비아의 집에 경찰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올리비아를 2급 불법 감시, 1급 불법 감시 이미지 유포 혐의로 체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올리비아의 혐의가 2급 중범죄 혐의입니다. 이게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4년간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소 사실을 맞이하게 된 올리비아는 억울한 마음을 틱톡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올리비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녀를 지지하는 영상이나 포스팅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올리비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주목한 건 올리비아가 법적으로 허용된 장소에서 녹화를 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합법적으로 녹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내가 녹화를 할 때 뭐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뭐 손님들 있죠? 그런 사람들 얼굴을 모자이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뭐 한국 유튜버들 영상을 보면은 뭐 초상권법인가 뭐 사생활보호법인가 그것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들 전부 다 얼굴을 모자이크하고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이고 이거는 혹시 모를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부당하게 탄압을 당했을 때 그때 시민으로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촬영을 포괄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올리비아가 촬영을 했던 그 위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오스틴이 자기 집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올리비아가 허락 없이 녹화를 하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리비아를 옹호하는 사람들 입장이 뭐냐면은 올리비아가 문을 연 것도 아니고 문이 열려 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올리비아가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시야가 확보된 상황에서 잠재적 범죄에 대한 대비책으로 녹화를 했으니까 이거는 합법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올리비아를 옹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분명히 주문할 때 음식을 문 앞에 놓아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오스틴이 지가 자진해서 그 추운 날 문을 활짝 열어뒀고 또 배달 15분 전에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머리가 있었으면서 그 짧은 시간에 갑자기 인사불성이 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될 게 미국에서는 워낙 다양한 인종, 워낙 다양한 취미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스펙타클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스펙타클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배달 중에 노출증이 있는 사람들을 맞닥뜨리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런 미국의 현실이 있으니까 특히 여성단체 언니들이 이거는 당연히 올리비아가 촬영을 해야 되는 거고 올리비아가 피해자라고 이렇게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돌세야 뭐 법 해석이 어떻고 저쩌고가 문제가 아니고 15분 전에 분명히 지가 지폰으로 뭘 처먹을 건지 주문을 넣고 더군다나 문까지 일어났는데 이거는 분명히 의도적인 거 아니냐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올리비아가 대중에게 숨긴 치명적인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올리비아로부터 사건을 접수하고 오스틴을 방문했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기요, 경찰입니다. 지금 신고 접수를 받고 왔는데 어젯밤에 배달을 시키셨죠? 아니, 소파에서 그 고구마 다 드러내고 그런 식으로 있었다면서요. 신고자는 지금 뭐 수행을 당했다고 난립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저는 바에서 친구들과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깨어난 후에 보니까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달앱 알림이 와서 보니까 배달자가 음식 배달 완료된 증거사진과 함께 제 야추가 다 드러나는 모습도 배경에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꽐라가 될 만큼 술을 잡수시면 안 되죠. 일단 저희가 상황 전후 사정을 알아야 되니까 혹시 그 문 앞에 카메라 있는 거 봤는데 그 보안 카메라 어젯밤 시간 비디오가 저장돼 있습니까? 그렇게 CCTV 비디오를 확보한 경찰은 비디오를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인디펜던트지의 기사에 따르면 경찰이 확보한 CCTV에서 틱톡 영상에서 올리비아가 주장했던 과는 다르게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게 아니고 살짝 틈이 있었던 현관문을 올리비아가 활짝 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틱톡에 올릴 비디오를 찍으려는 과정에서 좀 더 오스틴의 모습이 잘 보이도록 문을 활짝 열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면은 판이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올리비아가 했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비디오를 찍는 행위는 둘째치고 이거를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행위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뭐 비디오를 찍는 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성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혹시 모를 위협이나
혹시 모를 피해를 위해서 증거로 남기려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심각한 건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틱톡이라는 공개적인 플랫폼에 유포를 시킨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생활 촬영물 불법 유포 혐의가 되는 거고, 더군다나 틱톡에 가장 처음 영상을 올렸을 때 오스틴의 몸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어떠한 여과 없이 실제 이름이랑 주소까지 그대로 올렸어요. 야추가 드러나는 그거를 그대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법리 해석자들이 해당 인원에 대한 신원이나 은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어떠한 장치 없이 틱톡에 올렸다는 점뿐만 아니라 틱톡 비디오에서 올리비아는 이 남자는 노출증이 있는 변태고 나에게 의도적으로 모욕을 주고 있어요 라고 상황을 단정짓고 실제 있었던 일들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점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법리 해석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여러분들, 각각의 주가 다른 국가처럼 운영되기 때문에 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뉴욕의 경우에는 성추행 혐의가 성립이 되려면은 일종의 성적 접촉이나 의도적인 접촉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언니의 경우에는 언니가 동의를 안 한 거는 사실이지만은 어떤 접촉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스틴이 완전히 꽐라가 되어서 인사불성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의도적인지 자발적인지 완벽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행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상당히 아리까리한 상황에서 올리비아가 피해를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 올리비아 쪽으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스틴 입장에서는 바에서 술 맛있게 때리고 술에 떡이 된 상태에서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현관문도 제대로 못 닫을 정도로 혼미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뭐 해장이나 할 겸 해가지고 햄버거 주문을 때린 거예요. 그 시간에 문 여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햄버거밖에 돼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본 설정으로 제일 기존에 먹던 거 그냥 주문을 때렸겠죠. 그러면서 이제 소파에 술이 떡이 돼가지고 기절을 했던 겁니다. 근데 얘가 이제 술 먹으면은 이제 내리는 거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술 들어가가지고 해롱해롱하면 일단 내리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기절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침에 띡 일어나 보니까 영문도 모르게 지 야추가 드러난 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수행범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보안 카메라의 내용과 달리 올리비아가 자기 입장에 맞게 상황을 확대, 축소했다는 보도에 아니 이거 성별을 반대로 바꿨으면 어찌했을 뻔했어?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 다른 사람 빨개 벗은 몸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 어그로로 틱톡 영상 수익 창출을 노린 거 이거 강력하게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심각한 비난과 올해 가장 악랄한 인터넷 빌런 중 한 명이 되어버렸고, 사건 초반에 자신을 믿어줬던 많은 지지자들에게 무한함을 안겨줘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올리비아가 가혹하고 불공평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처벌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